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일요일 밤이고요. 오늘까지 평균 19,000보 정도 걷고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트레일 러닝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신발을 한번 리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제가 두 번째 리뷰를 하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두 번 사보는 게 이 신발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이고 국내에서 리뷰한 사례도 전혀 없고요. 아마 저밖에 리뷰를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할까 말까 사실 망설이긴 했어요. 이미 국내에선 단종된 모델이고 구하시려면 뭐 여러 루트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아디다스에선 구할 수 없는 신발이라서 리뷰를 할까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신발이라서 오늘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 정보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에 이 신발을 한번 샀었고요. 이 신발의 정가가 이제 23만 9천 원이에요. 실제로 정가가 그렇습니다. 아디다스에서. 근데 제가 이걸 할인할 때 16만 7천 원 정도에 구매를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 다시 구매를 했을 때는 스타렉스에서 제가 12만 7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뭐 스타렉스에 가서 보시면 아마 이 정도 가격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를 통하시면 대략 한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울트라부스트보다 오히려 이 신발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게도 그렇고 쿠션도 그렇고 울트라부스트의 느낌인데 훨씬 좋은 착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울트라부스트에만 목매지 마시고 이런 신발도 한번 구해서 신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긴 건 약간 아저씨 신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찾아보면 요 컬러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 신은 건데 이 같은 이름의 다른 컬러웨이를 가진 신발도 몇 종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예쁜 컬러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셔도 꽤 괜찮은 신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신발을 사이즈 정사이즈 260mm로 구매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테렉스 신발 라인에는 항상 이 신발의 공식 무게가 들어가 있는데요. 3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같은 모델 중에 280이라고 적혀 있는 신발이 있어요. 그거는 여성용이고요. 남성용은 3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신발 무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신발의 무게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 저울을 샀거든요. 이 신발을 제가 무게를 재봤는데 딱 300g 나옵니다. 1g도 2g도 아니고 진짜 딱 300g이 나오니까 러닝화보다는 조금 무거운 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이 걷기 운동을 하는 저 리핏의 입장에서 어떻게 좋았는지 그 관점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부위별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장점과 단점도 있으니까 그거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웃솔은 컨티넨탈 러버가 쓰였습니다. 여기 컨티넨탈 러버 로고가 보이시죠? 접지력 굉장히 좋고요. 다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벌써 제가 좀 신어서 아웃솔의 요철이 사라졌고요. 제가 1차로 2020년도에 산 신발은 거의 한 900km 정도 걷고 이 밑에가 이렇게 쭉 터져서 한번 버렸었죠. 내구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쁘게 잘 신으면 오래 신을 수 있기는 한데 아스팔트 길에서는 접지력이 굉장히 좋지만 내구성은 좋지 않아서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스트 폼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아웃솔을 보여드렸을 때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울트라 부스트처럼 여기 토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발 무게는 300g대로 딱 적당하게 좀 다운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스트 폼이 쓰여서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착화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미드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발은 테렉스 라인이라서 아웃솔도 이렇게 앞에 부분도 그렇고요. 어퍼 부분에도 이런 가드들이 디테일하게 확실히 테렉스 트레일 러닝화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 23하고 29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힐드롭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발의 바깥 부분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쭉 돌아가는 이런 가드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브룩스의 GTS처럼 평발인 사람들을 위한 가드처럼 이런 게 들어있어요. 물론 이 가드가 있어서 평발인 저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아치를 지원해주는 그런 평발용 신발은 절대 아니니까 요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 부분이 있어서
아치가 무너지는 거 어느 정도 예방해주고 발이 살짝 편하긴 합니다만 이 신발은 그냥 중립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의 이름이 스테렉스2 울트라 팔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양에서 나오는 PT병을 활용한 팔리오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임 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트 소재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착화감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는 한데 이 신발이 아무래도 트레일 러닝 하다 보니 이 안쪽 면에 다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신발이 너무 짱짱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감을 보여드리면 바깥에 팔리오션 플라스틱으로 만든 프라임 니트가 들어있고 그 니트 안쪽에 이런 코팅면이 들어있어서 살짝 통기성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신발 어디에도 신발이 늘어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착화감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특이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레일 러닝화인데 슬립온 타입입니다. 제가 여러 신발을 좀 찾아봐도 트레일 러닝화인데 슬립온 형태를 가지는 신발은 거의 이 신발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 리뷰했던 아디다스 스테렉스 프리하이커도 약간은 슬립온 타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신발은 정말로 슬립온 타입으로 입구가 엄청나게 좁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트레일 러닝을 하는 신발이 슬립온이라고 하면 발등이 잘 고정이 될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일체감 하나만큼은 웬만한 러닝화 또는 신발끈으로 이루어진 트레일 러닝화보다 훨씬 강력하게 조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 프리하이커랑 비슷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굉장히 쫀쫀한 슬립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슈레이스 시스템이 프라임 니트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 니트 위에 신발끈 슈레이스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슬립온이지만 절대 슬립온 같은 느낌이 안 나는, 일체감은 엄청 높은데 발등이 락다운이 되는 부분은 이 신발끈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있어서 슬립온의 장점이랑 신발끈이 있는 슈레이스 시스템이 있는 신발의 장점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신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볼은 제가 칼발이라서 저한테는 살짝 넓기는 합니다만 특히 겨울에 두꺼운 양말 신고 나가면 이만큼 완벽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신발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주황색의 탭이 달려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은 리플렉트가 붙어 있습니다. 리플렉트는 이 앞쪽에도 똑같이 있고요. 그렇다면 뭐 신발의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신발의 장단점을 좀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면, 장점, 접지력 엄청나게 좋고요. 쿠션은 울트라 부스트가 장시간 걸으면 쿠션이 좀 죽는 편인데 아마도 이 부분에 이 뒤꿈치 부분을 지탱해주는, 이게 그냥 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의 미드솔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감이 굉장히 오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걸 분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해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중간에 있는 안쪽에도 약간의 미드솔이 들어가 있어서 부스트 폼이 많은 압력을 받았을 때 찌그러지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트라 부스트보다는 이 신발이 훨씬 좋은 신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장시간 신어도 부스트 폼이 꺼지는 쿠션감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슬립온의 장점과 신발끈의 장점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서 발을 착 감싸주는 일체감은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말씀드려볼게요. 내구성 조금 많이 아쉬운 편이고요. 미드솔은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 홈들이 때가 탔는데 마치 스티로폴이 엉켜있는 듯한 스티로폴 무늬가 들어있는데 이 무늬 사이들로 한번 때가 끼면 좀처럼 때가 빠지지 않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 앞에 발이 접히는 부분,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안쪽 코팅하고 이 프라임 니트가 이렇게 딱 접착되어 있다 보니 자주 접히는, 이 반복돼서 접히는 이 부분들은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신발을 한번, 첫 번째 신발은 폐기할 때 여기 이렇게 찢어져서 폐기를 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이 인솔이 엄청나게 얇은 인솔이 들어있어요. 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인솔이어서 좀 지저분하네요. 제가 많이 신어서. 이 쿠션이 많은 이 신발에 비해선 굉장히 빈약한 인솔이 들어있다는 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신발을 리뷰하는 이유는 웬만한 러닝화보다 훨씬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을 정가가 23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사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도 구하려면 한 12, 13만원대에는 구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웬만한 운동화를 사시는 것보다 저는 이 신발이 훨씬 더 러닝 하시는데도 좋지 않을까
걷기 운동은 물론이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다른 색깔 모델로 사고 싶은데 이제 거의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구매하셔서 걷기 운동하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발은 모르겠는데 이 신발만큼은 2번이나 신어봤고 900km 신고 한 번 버렸고 지금 100km 이상 신었으니까요. 1000km 이상 신은 유일한 신발이 이 신발이니까 이 신발에 관해 물어보시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은 잘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 신발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제가 댓글로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신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아디다스 테렉스2 울트라 팔리를 설명드려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아직 덥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운동하시면서 가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